우리가 이제 통계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통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냥 통계. 이게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죠? 합친다 이거죠. 어? 통이 이게 전체라는 뜻이고, 개가 이게 통틀어서 뭐 이런 뜻이야. 그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런 걸 통이라고 하는 거고, 개자가 이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합쳐서 계산한다는 뜻인데, 합쳐서 계산을 왜 해? 뭘 위해서? 뭘 위해서 합쳐서 뭘 계산을 할까? 뭘 할 목적으로? 비교를 할 목적으로 하는 게 통계예요.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걸 하지 못하면 통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윤진이네 반 평균을 구한다 이거야. 근데 전교에 윤진이네 반밖에 없다. 그럼 평균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윤진이네 반도 있고 뭐 승민이네 반도 있고 이러면 윤진이네 반하고 승민이네 반을 비교할 목적으로 그걸 이제 값을 구하겠지, 그지? 그러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집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개인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집단에 대한 성질을 비교하고자 어떤 값들을 변형시키는 것들을 통계라고 하는 거야. 좀 정리해서 써보면 집단의 성질을 비교할 목적으로 정보. 우리가 이제 주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별량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죠. 그죠? 별량, 뭐,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정보를 비교할 목적으로 정보를 변형시키는 행위. 응? 변형시키는 행위를 다 통계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집단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이제 통계라고 했으니까, 그럼 집단을 비교하려면, 자,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머릿속에 이제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A라는 집단이 있고 이제 B라는 집단이 있다 이거야.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 그냥 가장 단순하게. 첫 번째. 이게 A반, 이게 B반이라고 해봐. 그럼 A반이 공부를 더 잘하니 B반이 공부를 더 잘하니 뭐 이런, 어? 이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A반하고 B반, 뭐 우리가 이제 평균이니 뭐 표준편차니 이런 걸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A반하고 B반을 비교할 목적으로 뭘 할까? 값을 꺼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대표하는 애를 뽑아야 돼. 그죠? 얘를 대표할 수 있는 애를 뽑아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대표값이다 라고 얘기하죠. 대표값. 그러면 대표값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뭐 니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표값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첫 번째 최대값 이런 거. 니네 반 1등 몇 점이야? 니네 반 1등 몇 점이야? 뭐 이런 거. 최대값. 그죠? 다음 뭐 최소값 뭐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 또 뭐가 있을까? 중간값. 중간에 있는 애. 뭐 니네 반이 20명이면 10등이 몇 점이냐? 뭐 이런 거. 중간값. 그런 것도 비교할 수도 있고, 뭐 네 번째는 중앙값이라는 게 또 있어요. 중앙값을 뭐냐면 예를 들어 제일 점수 높은 애가 80점이고 제일 점수 내준 애가 뭐 40점이면 뭐 그거에 분포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중간값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등수를 따져서 가운데 있는 애. 거든? 근데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점수 분포 중에 가운데 있는 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0점, 뭐 90점,
뭐 85점, 뭐 80점, 뭐 또 뭐 있을까? 60점, 여기 30점 있으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으면 여기 90점 하나 더 있다고 치자. 90점. 중간값은 85점이 중간값이야. 등수상으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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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 등이야? 2등이 아니라 4등이잖아. 4등, 5등, 6등, 7등이니까 4등이 중간이죠. 그러니까 중간값 그럼 85점이 중간값. 중앙값 그러면 값들 중에 중앙이니까 90점, 85점, 80점, 60점, 요건 80점이 중간값. 오케이? 요건 값 중에서 가운데 있는 애. 어차피 중복된 숫자를 따지지 않는 거, 얘는 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여길 수 있어요. 뭐 어차피 그냥 가운데 있는 값이라는 뜻이야.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 또 뭐 어떤 애들이 있을까? 뭐 조금 더 요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표값이기는 한데 하나지 하나. 딸랑 하나야. 값이 하나라는 거지. 값이 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집단을 대표하기엔 좀 애매하다. 집단을 대표하기에는 완벽하지는 않다 이거지. 어? 완벽하지는 않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걸 단일값이라고 하고, 단일값. 집단의 값이 아니라 단일값. 한 명의 성질, 개인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지, 개인. 물론 집단의 성질을 반영을 하고는 있어. 하지만 정확하게 반영은 안 된다는 거야. 그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연봉 이런 거 조사할 때 이건희가 뭐 한 10조 번다고 쳐놓고, 그 다음에 얘네 집단 안에는 이제 나머지들은 100만원짜리들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100만원짜리들 10만원 버는 애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 그래 놓고 최대값 10조 이랬단 말이지. 그래 놓고 이쪽 집단에 갔더니 정몽준이가 3조 벌고 응?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또 잘 버는 사람들 누구냐? 정몽준이 윤종용이 이런 애들 있고 윤종용이 한 1000억 벌고 이런 집단이 있어. 그래 놓고 최대값이 얘네가 많으니까 얘네 집단이 더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단일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단일값이 돼버린다고. 그치? 튀는 애들이 문제인 거지. 튀는 애들. 튀는 애들이 단일값이 돼버리면 집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값이 돼버려요. 그죠? 튀는 애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일값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또 나온 대표값이 그럼 그러면 그 튀는 애들을 빼자 이거지. 어? 제외하자 이거죠. 튀는 애들을 제외하자 이거지. 튀는 애들을 제외하니까 이제 여러 값에 대한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값. 단일값이 아니라.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최빈값 이런 것이 있어요.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 이런 거. 그지?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들. 이런 것들도 이제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역시 얘 역시도 완벽하게 집단을 대변하긴 좀 어렵지. 완벽한 대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는데 얘네는 10, 10, 10, 10 나오고 1, 1, 1, 1 나오고 얘네는 8, 8, 8 나오고 7, 7, 7, 7, 7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지? 최빈값으로는 얘가 더 높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더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최빈값이라고 하는 게 뽑히는 그러니까 차상위 값에 대한 얘기를 못하지. 제일 많은 애가 50개인데 그 다음 애가 49개면 그것도 별로 애매한 거잖아. 누가 진짜 최빈값이냐,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뽑히는 개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별량의 개수.
별량수의 선택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시 완벽히 대변하기는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의 성질을 대변하기엔 참 애매하더라 이거지. 이런 애들. 데이터를 일부 사용하는 것들. 그지?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가장 좋은 거 그럼 그래서 어떡할 거야? 에이씨 다 반영을 해. 그럼 어떡하면 될까? 다 반영하자 나온 게 뭐야? 합이죠 합. 다 해버리면 되지. 다 더해버리면 다 들어오긴 하는 거야. 그지? 영향을 미치는 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총합이라는 거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집단 비교는 뭘로 한다? 총합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했지. 근데 얘도 문제점을 갖고 있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총합으로 더했는데 윤진이네 반 총점 더하고 승민이네 반 총점을 더했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어? 무슨 문제가 생겨? 윤진이네 반 20명이고 승민이네 반이 15명이면 많은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별량의 숫자죠. 역시. 그죠? 별량 수가 다르면 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별량수가 같으면 상관이 없어. 별량수가 같으면 그냥 총합으로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그지? 별량수가 다르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별량수의 영향을 없애주는 거지. 별량수의 영향을 제거하면 되지 않겠냐? 제거하자. 그래서 두 번째 총합을 별량수로 나누는 거죠. 별량수로 나눴다는 얘기 이게 뭐야? 한 별량당으로 배분을 되는 거거든. 한 별량당으로 배분이 되니까 배분된 값을 가지고 그냥 아무나 뽑는 거지. 예를 들어 윤진이네 반 애들을 별량수로 나눠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 똑같은 점수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모든 반 애들을. 승민이네 반도 마찬가지. 그럼 아무나 뽑아서 비교를 해도 어차피 1인당 점수가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별량수를 나눈 거는 우리가 이런 걸 평균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평평하고 균일하게. 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동일하고 균일하게 나누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동일하게 나누어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뽑아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지. 근데 얘도 그러면 얘도 또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 잘했는데 얘도 이제 문제를 갖고 있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평균이라고 하는 값. 평균이라고 비교를 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 윤진이네 반에는 승민이가 있는데 승민의 반 윤진이네 반이 있는데 여기는 60점 80점 40점이고 여기는 60점 90점 30점이다 이거. 그지? 돌려? 그래서 총합을 따지니까 같지. 인원수도 똑같으니까 평균도 같아. 그러면 얘네 반하고 얘네 반하고 다 똑같다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평균을 몇 점이라고 그러는 거야. 평균은 60점이고 얘도 60점이거든. 그쵸? 그럼 진짜 다 60점이야? 아니잖아. 진짜 다 60점은 아니란 말이야. 결국은 이게 무슨 값이냐면 가상의 값이에요. 그쵸? 여기서 60점이 한 명 있긴 하지만 실제로 다 60점은 아니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60점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니거든. 실제로 아닌 경우도 되게 많지. 그지? 평균 같은 거 낼 때. 그쵸? 뭐 다른 예를 들자면 뭐 60점과 50점의 평균을 내면
55점이거든요. 이건 있지도 않은 점수야, 이 사이에. 그치? 가짜 값이에요, 가짜 값. 우리가 임의로 편의를 위해 만든 가짜 값이죠. 그죠? 이게 거짓말을 한 거지. 거짓말이거든. 거짓말인데, 거짓말에도 정도가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그지?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승민이가 오락실 간다고 엄마한테 책 산다고 2만원 달라고. 그래갖고 2만원은 확 다 쓴 거 하고, 15,000원은 책 사고 5,000원 오락한 거 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거짓말에도 이제 그 거짓말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거짓말의 정도라고 하는 걸 또 같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지. 거짓말의 정도. 그래서 이제 거짓말의 정도를 나타내려고 보니까 얘들 입장에서 봐봐. 80점 맞은 애 입장에서 60점이라고 하는 거랑 90점 맞은 애 입장에서 60점이라고 하는 거랑 누가 더 기분 나빠? 90점 맞은 애가 더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그 거짓말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죠? 거짓말인 평균과의 거짓말과의 차이. 이게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별량에서 평균을 빼요. 그죠? 별량에서 평균을 빼죠. 이걸 우리가 편차라고 이름을 부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별량에서 평균을 뺄까? 평균에서 별량을 안 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0점 맞은 애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나는 60점이라고 하는 애보다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잘한 걸 플러스로 해, 마이너스로 해? 플러스로 하겠지. 그러니까 내 값에서 평균값, 거짓말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뒤에 있는 게 항상 기준이거든. 기준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이 수 같은 거 5 빼기 3은 2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는 3보다 오른쪽으로 2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죠? 그럼 5는이 주체지 3보다 할 때 이게 기준이란 말이야. 그치? 방금 전에 한 것도 별량이라고 하는 게 주체죠. 거짓말을 했던 기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래서 이제 편차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편차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은진반이 80점, 60점, 40점이었고 별량이 그랬고 편차를 해봤더니 플러스 20점, 빵점, 마이너스 20점이 돼. 그지? 승민이 반을 해봤더니 80점, 아니다, 90점, 90점이 왜 이러냐. 90점, 60점, 30점 해봤더니 플러스 30에 0에 마이너스 30이지. 그치? 그러면 이 편차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별량이지. 그죠? 우리가 새로운 의미로 얻어낸 데이터거든. 새로운 별량이잖아. 그지? 그럼 별량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알고 싶을 때 뭐 한다고? 성질을 알고 싶어서 뭐를 해?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어? 집단의 대표. 집단의 대표값을 얻기 위해서는 합했죠. 그지? 알기 위해 합을 해봤다 이거야, 그냥. 그랬더니 다 뭐 나와? 모두 0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지?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평균에서 뺀 거니까 왔다 갔다 평균이 이제 중간에 있는 애라고 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합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단순한 합은 의미가 없다. 그치? 의미가 없다 이거지. 의미가 없어.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거짓말과의 차이였어. 차이. 그치? 차이였고
근데 실제로 한 거는 내가 빼기를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이게 왜 합이 0이 나오냐면 뭐 때문에 나온 거야? 부호 때문에 0이 나온 거야. 부호 때문에.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상쇄돼서 0이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호를 없애주자 이거지. 단순합이 의미가 없었던 이유도 부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름 우리가 차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였어? 절대값이죠. 절대값. 그죠? 차이라고 하는 건 절대값이거든요. 그래서 편차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윤진의 반, 승민의 반 여기 있으면 80, 60, 40 하면 편차를 하지 말고 편차에 절대값을 붙이자 이거지. 그래서 20, 0, 20 그럼 차이거든요. 그쵸? 90, 60, 30 하면 30, 0, 3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뭘 구해? 편차 절대값의 합이라고 하는 걸로 비교하는 거지. 그지? 편차 절대값의 합. 해봤더니 여기는 40, 여기는 60이 되더라. 이거. 그럼 비교하면 이게 거짓말이 좀 뻥 심하다 이거지. 심해 이 뜻이잖아. 값이 더 크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편차 절대값의 합이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들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게 분포가 별로 안 좋다 이 얘기지.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뻥이 심하다.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 이거는 뻥이 좀 덜하다. 분포가 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래 그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였다고. 지표인데 역시 뭐가 문제야? 문제.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데 뭐 별량 수가 또 문제지. 그죠? 얘네 반하고 얘네 반하고 지금은 인원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원이 다르면 또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지? 어차피 새로운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시그마 편차의 절대값을 별량의 수로 나누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완전한, 요게 원래 완전한 그 별량의 분포를 대변해준다. 그죠? 또는 평균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이거지. 정도. 거짓 정도? 그러니까 신뢰도. 정도를 대변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저게 크면 평균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고, 저게 작으면 평균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것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계산이 되게 불편한 거거든. 절대값은 부호를 따져서 벗겨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은 불편해요. 그래서 별량의 수가 많을 경우에 별량의 수가 많아지면 뭐 많다는 게 뭐 한두 개 얘기가 아니라 뭐 10,000개 이상 뭐 이런 거 얘기야. 어? 뭐 100개, 1000개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 숫자지만 뭐 대충 한 100개 정도만 돼도 그래. 솔직히 100개만 돼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100개 이상 정도 되면 별량수가 많으면 계산이 불편해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썼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부호를 제거해주는 목적으로 썼었잖아. 그러니까 계산상 불편한 거하고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쓰죠?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제곱을 쓴 거였어요. 제곱. 그래서 이게 절대값, 아니 시그마 편차 제곱의 별량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확정하는 거지. 이걸 확정하는 거.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죠.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죠? 이게 분산, 이게 나누어서 흩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나누어서 흩어져 있다. 오케이? 네, 분포. 그죠? 조각조각들이 조각이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이게. 그죠?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산이 흩어질 산자거든. 그래서 이제 분산의 정의가 이렇게 정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평균은 항상 누구랑 따라다녀야 되냐면 평균만은 절대 혼자 다닐 수 없는 거예요. 평균이라고 하는 건 저 분산이 없으면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왜? 거짓말의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별량, 그러니까 집단의 성질을 집단 성질을 비교하기 위해 첫 번째 뭐를 했어? 합을 했어. 그지? 그죠? 비교하기 위해 합을 했죠. 그래서 대표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대표값을 찾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가 합. 그래서 두 번째 이걸 개체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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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별량수 차이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평균을 구했고, 평균은 가상값의 신뢰 정도를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이라고 하는 게 같이, 요건 같이 다녀야 된다 이거야. 항상 평균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죠? 평균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왜? 이건 뻥이니까. 뻥이면 얼마 정도 뻥쳤는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야, 나 뻥쳐갖고 엄마한테 2만원 탔어 라고 할 때 누구는 진짜 10,000원을 썼고 누구는 5,000원을 썼고 누구는 1,000원을 썼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분산. 그죠? 근데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싶은 정도의 값이 아니지, 원래. 원래 뭐였었어? 편차 절대값의 평균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 요게 원래잖아. 그지? 근데 분산은 뭐였어? 편차 제곱배였거든. 제곱의 평균이었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좀 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루트 차이 아니겠느냐. 그래갖고 이제 분산에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알고 싶은 편차하고는 좀 다르잖아. 실제로.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그 차이, 그 정도를 나타내는 차이하고는 약간 다른데 계산은 좀 편리하기 때문에 요 앞에 표준자가 붙은 거예요. 표준자. 표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탠다드거든. 스탠다드가 무슨 뜻이냐면 편리함이라는 뜻도 표함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기준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스탠다드. 왜냐하면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 뭐 이런 거 편리하게. 예를 들어 뭐 내가 테니스 공을 만드는 공장을 다녀. 근데 그 지름이 뭐 20cm인데 20cm인데 19.8cm에서 20.2cm 안에 들어와야지 정상품이다. 그러면 그걸 매번 내려올 때마다 잴 수가 없죠. 그래서 19.8cm보다는 크고 20.2cm보다 작은 구멍을 뚫어놓는다고. 그걸 우리는 또 표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그 위에 공만 이렇게 싹 지나가면 거기 빠지겠지. 거기에 빠져서 그 밑으로 한 번 더 빠지는 애는 불량, 한 번만 빠지는 애만 정상, 안 빠지는 애도 불량을 걸러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편리하다라는 말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정확한 편차는 아니지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편차다. 그래서 루트 분산하면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는 항상 붙어 다녀야 된다. 평균이랑 분산이 다니든지 뭐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뒤로 통계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항상 평균하고 분산 얘기를 반드시 해요.
모든 분포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평균하고 분산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별량이라고 하는 애들을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 그냥 무턱대고 써야 되느냐. 별량이라고 하는 애들을 약간 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기 쉽게, 그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기 쉽게 좀 이렇게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별량의 정리라는 걸 좀 해봅시다. 첫 번째, 모든 값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죠. 모든 값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 그냥 뭐 별량을 그냥 이렇게 쭉 던져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 1, 1, 1, 2, 그럼 얼마냐? 4, 10. 몇 개 있어? 둘, 여섯, 7개. 10. 하고 6. 이렇게 줬다 이거야. 어? 그럼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게 그냥 다 다른 애들. 그냥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그냥 구할 수 있죠. 합을 해서 나누면 그냥 평균이고. 평균, 이제 아까 이제 했던 것 중에 약간 좀 정리, 기호로 좀 나타내 봅시다. 평균. 평균을 이거를 expectation이라고 해요. 기대값. 기대값 말 그대로 가짜값이란 얘기야. 기대값 주고 expectation. 그래서 이류 많이 쓰고 mean이라고 해서 mean이 무슨 뜻이야? 수단이란 뜻이죠. 수단. 비교 수단이라고 해서 이제 m자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ex라고 많이 쓰는 거예요. ex. 이게 x라는 집합의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집합 표시거든. 응? 집단 아니야 어차피 집합도. 그죠? x라는 집단의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expectation 이렇게 많이 쓰고, 분산은 variation. variable 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들쭉날쭉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서 분산 variation, 그래서 vx라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tandard deviation. 스탠다드 표준 편차가 deviation. 똑같은 뜻이에요. variation하고. 그래서 이건 시그마 x로 쓰는 거죠. 시그마 x.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럼 요것도 그냥 별량이면 이거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그냥 구하면 되죠. 그죠? 평균 구하면 이거 다 더하면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6. 뭐 이렇게. 8개. 나누니까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분산 구하면 돼요, 그냥. 1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쭉쭉쭉 6 빼기 2의 제곱 나누기 8 이렇게. 그치? 이게 구하면 된다고. 근데 봤더니 이제 뭐가 있냐면 별량이 똑같은 애들이 있지 않나? 그죠? 별량이 똑같은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 그치? 이런 애들. 그걸 굳이 이렇게 다 줄줄 늘렸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쓴 게 뭐예요? 도수 분포표라는 걸 만들게 돼요. 도수가 뭐야? 도수. 같은 값을 가지는 별량의 숫자를 도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도수 분포표로 나타내 봤더니 x라고 하고, 이게 도수죠. 1이 4개, 2가 몇 개? 3개, 6이 1개, 그래서 개가 8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도수를 나타내요. 그죠?
이렇게 쓰면 요거보단 좀 편리하다는 거지, 그지? 같은 애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같은 애들이 나왔으니까 요 같은 애들을 뭐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건 똑같죠. 대신에 이게 뭘로 나타내지는 거야, 이게. 1111, 그러니까 1 4번 곱했다 그래서 4번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이 4개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 똑같은 거지. 1이라는 애가 4개 있고, 그지? 2라는 애가 3개 있고, 6이라는 애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전체가 8이더라. 이렇게 쓴 것 뿐이죠. 근데 뭐, 책에는 뭐 도수분해, 뭐 도수 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뭐, 곱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야, 너무. 그쵸? 도수라고 하는 게 반복되는 거니까. 그럼 Vx 역시 1 빼기 2의 제곱이 4개고, 그죠? 2 빼기 2의 제곱도 3개고, 6 빼기 2의 제곱은 하나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죠. 그쵸?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랑 이거랑은 같은 거지. 근데 요걸 또 정리를 조금 더 했을 뿐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다행히 데이터들이 저렇게 뚜렷하게 도수가 존재를 하는 애들이면 땡큐인데, 어?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그지?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키를 잰다고 그러면 키가 똑같은 애들이 몇 명이나 돼.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쵸? 뭐 소수점 뭐까지 재잖아. 그지? 171까지 안 재냐고. 171점 뭐 이렇게 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행히 도수가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존재하는 경우는 뭐 그냥 심플한데, 그죠? 도수가 존재하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쵸? 그것이 이것처럼 그냥 다 나열해서 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만드는 거야? 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도수가 존재하는 경우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냐, 이거지. 그지? 뭉치면 된다는 얘기야, 뭉쳐. 그죠? 뭉치자, 이거지, 뭉치자. 그죠? 뭉치자, 이거야, 뭉치자. 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 이런 거죠. 뭐, 키를 쟀는데, 뭐, 누구는 158 나오고, 0.7 나오고, 뭐, 160.2 나오고, 163.4 나오고, 161.2 나오고, 168.3 나오고, 159.2가 나오더라.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원래대로 하면 지저분하지. 그쵸?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뭘로 만든 거야? 묶자 이거죠. 어떻게? 150 얼마부터? 여기서 요걸 묶는 거야. 150대로 묶는 거야. 그냥 얼마까지? 155에서 160까지. 160에서 165까지. 165에서 170까지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럼 요거 몇 개 있어? 2개. 도수. 그죠? 요거는 얼마? 4개? 3개 있네, 3개. 그지? 요거는 1개 있네. 그쵸? 그럼 개에서 6개 있죠. 돌 6개. 그쵸? 그러면 요거는 별량이 아니지. 별량이 아니잖아. 구간이니까. 그래서 구간 이거 클래스, 계급이에요, 계급. 계급이라고 하는 거야. 클래스, 묶음이지, 묶음. 묶음이라는 거죠, 묶음. 내가 묶은 거야, 편의상. 묶어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계산할 때 뭐만 하면 돼? 몇 개만 하면 돼? 도수가 됐으니까 이제 3개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걸 계산하려니까 계산값이 필요했지. 그죠? 계산값이 필요했죠. 그래서 뭘 만들어? 계급값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계급값인 요거의 중간을 쓰죠. 157.5 이렇게. 162.5 이렇게. 167.5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가짜야, 가짜. 다 가짜지. 솔직히. 이거는 묶자.
딱 묶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오차가 생겨요. 오차가 발생을 하지. 그치?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오차가 커지면 계산 시간은 줄어들어. 편리성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편의성이 증가해요, 증가. 그쵸? 오차가 작다는 얘기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요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고민을 해야지. 이거 오차라고 하는 게 반드시 생긴단 말이야. 근데 내가 더 세세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오차가 작겠지. 크게 묶으면 크게 묶을수록 오차가 커지겠죠. 그죠? 오차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생겨. 내가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요거를 계산해서 평균 구한 거나 요걸 계산해서 평균 구한 거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엄청나게. 왜 그러냐면 봐봐. 기본 단위가 이거는 150대 아니야. 150대. 150대인데 내가 이렇게 묶어봐야 오차가 2, 300개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 그럼 150 중에 10%도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지. 그지? 5%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뭐 복잡한 애들 솔직히 이게 6개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저게 한 100개나 150개 된다 이거 쳐봐.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대비해서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성을 좀 따진다거나 효율성을 좀 따지면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감안하면서 데이터들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오차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요건 이제 저 오차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급의 범위라고 하지. 크기.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데. 계급의 크기. 계급의 범위가 커지면 그지? 그러면 이게 묶음이 크단 얘기 아니야. 묶음의 크기가 커지니까 오차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시간이 절약이 되겠지. 그치? 반대로 계급의 범위가 작아지면 묶음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오차가 작아지겠지. 대신에 시간은 엄청 늘어나겠죠. 그쵸? 편의성에 따라서 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둘 중에 최상치를 자기가 잘 골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최상치를. 그래서 이제 보통 계급을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낮은 값하고 제일 큰 값을 잡고서 걔를 내가 몇 등분 하겠다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요. 그냥 방금 전에는 그냥 내가 대충 선생님이 이거는 대충 나눈 거고 155에서 160 이렇게 나눈 거고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면 저거를 이제 뭘로 떨어뜨리면 지금 소수점이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좋잖아. 그러니까 150에서 160, 160에서 170 이렇게 나눠도 되는 거야. 그럼 두 개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좀 지저분하잖아. 그지? 소수점이 안 나오게 하려면 계급을 묶을 때 소수점으로 나눠버리면 돼. 소수점이 나와서 두 개의 합 나누기 2를 했을 때 소수점이 안 나오게끔. 그죠? 소수점이 안 나오게끔. 그럼 앞뒤를 똑같이 나눠주면 되지. 그러니까 계급값이 정수가 나오게끔 자르는 게 이제 훨씬 편리하죠. 그건 그때그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내 편의상 뭐로 만들 수 있었어? 도수분포표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내가 다 뭘로 만들 수 있어? 도수분포로 만들 수 있었다고. 표를 만들 수 있었지. 그지? 근데 도수분포표에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가 한계냐면 비교 스케일이 다를 경우에가 이제 큰 문제가 돼요. 비교를 하는데 꼭 같은 성격의 데이터만을 비교하진 않거든. 어? 예를 들어서 판매액 같은 경우를 비교하고 싶다 이거야. 판매 개수, 판매액을 비교하는 거야. 판매 개수. 예를 들어 뭐 정육점에서 고기를 몇 근 팔았냐 하고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몇 개 팔았냐 했을 때 스케일이 다를 수 있잖아. 그지? 스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이 다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도수분포표가 큰 의미가 없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A라는 데이터가 B라는 데이터, C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걔가 있었는데 얘가 1억 개가 있었고 얘가 얼마? 8천 이게 2천이 있었다 이거야. 어? 2천만 8천만 해서 2억 개가 됐는데 그죠? 이게 도수 내가 이렇게 분리를 했어. A라는 집단이. 근데 B라는 집단은 Y라고 하는 B라는 집단은 알파, 베타, 감마의 개인데 얘 꼴랑 10개, 3개, 2개 해서 15개 밖에 없더라 이거지. 얘네들을 비교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비교하려면 이걸 놓고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교가 돼? 안 되잖아. 스케일 자체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려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 그러죠. 우리가 점 찍는 거 이렇게 X 그래서 이제 도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A라고 하는 애가 뭐 1억 개, 이거 1억. 그리고 8천이니까 여기 8천. 2천이니까 여기 밑에 2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할 거 아니야. 그지? A, B, C 이렇게. 얘도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위에 딱 그린다고 생각해봐.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해봐. 10개는 티도 안 나요. 못 그리지? 이렇게 3개, 2개 이렇게 하면 이게 티가 안 나겠지. 원래 지금 이것도 되게 크게 그린 거지. 그지? 티가 안 난다고. 비교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스케일을 맞춰줘야 되지. 얘네 둘의 스케일을 맞춰줘야 돼요. 맞추자. 그래서 뭐만 맞추면 되는 거야. 스케일을 맞추는 게 이제 비율을 따져보자 이거지. 비율.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률이라고 얘기하죠. 확률. 그럼 이건 2분의 1이고요. 그죠? 이건 20분의 80이니까 얼마예요? 1억 분의 4천이니까 5분의 2. 이거는 1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확률로 하면 3분의 2. 요건 5분의 1. 요건 1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확률로 맞추면 이게 이제 x하고 y였는데 x하고 y를 같이 놓고 이걸 확률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1이라고 하면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5분의 2는 이거를 5등분을 하는 거니까 셋 돌리니까 여기쯤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이걸 10등분 하는 거니까 이걸 5등분 했으니까 여기쯤 이렇게 있겠네. 그지? A, B, C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니까 3분의 2 어디 있어? 여기쯤 이렇게 알파 베타는 5분의 1이니까 요거의 반 베타 15분의 2니까 여기 10분의 1이니까 요게 30분의 3이지 요건 30분의 4고 그러니까 얘보단 좀 크네.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도수 분포보다는 확률 분포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를 배우기 기초 단계에서 배웠을 때 도수 분포표를 많이 그리지만 실제로 확률 분포가 훨씬 더 많지. 그지? 확률 분포가 도수 분포하고 다른 건 아니죠. 절대 다른 건 아니에요. 어차피 걔가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비율을 보는 거야. 비율을. 그지? 비율을. 그런 일이 일어나는 비율.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 알파가 더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지? A가 여기에서 A가 일어나는 것보단 여기서 알파가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많구나. 그지? 여기서 B가 일어나는 게 여기서 베타가 일어나는 것보다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게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런 확률 분포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습니다. 아주 졸려 죽어. 죽어, 둘이. 자, 확률 분포. 지난 시간에 이제 확률 분포를 왜 쓰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도수 분포표를 그렸고,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들이 있었고, 데이터들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값들을 갖고 해봤더니 제일 좋은 게 합이더라. 근데 합이라는 게 인원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인원수로 나눠주니까 그게 평균이 됐고, 평균이라는 게 가짜 값이다 보니까 가짜 값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분산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집단을 비교하고 싶을 땐 평균하고 분산으로 얘기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정리가 좀 돼서 똑같은 별량의 개수가 존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도수라고 하면서 도수 분포표를 그리면 좀 더 편리하게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성격의 가진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도수 자체의 차이가 좀 크게 나기 때문에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 도수로 나눠서 확률 분포표를 그리게 된다. 그래서 확률 분포가 가장 널리 쓰인다라고 했죠. 이제 우리는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다음에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하고 도수 분포표의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에서 분포표에서 뭐라고 하지? 평균과 분산 구하기, 뭐 이런 거. 평균과 분산을 추출을 해보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이제 좀 해볼게요. 뭐하고 비교해서? 도수 분포. 비교를 좀 해보자, 이거지. 그지? 일단,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을 얘기하려면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의 구성과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애가 도수 분포표랑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하면 좀 좋죠. 도수 분포표에서 뭐가 있지? 도수가 별량이죠. 여기는 우리는 별량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별량.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 2, 3, 4, 개. 별량이 같은 애들을 도수라고 그랬죠. 그럼 2가 1개, 3이 2개, 4가 1개. 그래서 토탈 4개다. 이렇게 됐었죠. 그쵸? 요거를 뭘로 만들어? 확률 분포표로 만들게 되지. 분포표로 만들게 돼요.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 전체 스케일은 얼마로? 1로 맞추기 위해. 그럼 여기 x라고 쓰는 건 이제 더 이상 별량이라고 안 부르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확률 변수라고 부르죠.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2, 3, 4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량하고 똑같은 얘기지. 전체 도수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는 확률이 들어가겠죠. 확률. px라고 쓰고. 여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쓰죠. 그쵸?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 도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 도수 분포표에서 성질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 여기서 첫 번째, 도수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지. 별량의 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뭐보다 작아? 총 도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지. 그죠? 여기에 하나가 몽땅 다 총도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요런 성질에 의해서 요걸로 확장해 가면 요걸 총도수로 나눠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0보다 크거나 같고 확률이라고 하는 애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나오는 거죠. 요거랑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수의 합이라고 하는 애는 뭐가 돼? 총도수가 나오죠? 그쵸? 요걸 총도수로 나눠주면 뭐의 합이 돼?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도수의 개수. 도수의 개수죠. 그죠? x가 2인 경우, 3인 경우의 개수.
뭐 어떻게 쓰지?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n이라고 씁시다. 그냥 x가 2인 거, x가 2이거나 3인 거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아이고. 3인 경우의 개수 그랬단 말이야. 그럼 n이 x가 2인 경우하고 x가 3인 경우를 이렇게 그냥 더하죠. 겹치는 건 없으니까. 겹치는 게 있으면 빼주겠는데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 1개, 2개에서 3개가 나와요. 그렇죠? 요거 이제 확률로 넘어가면 두 번째 확률에서는 요걸 전체로 나눠준 것 뿐이죠. 그치? 그럼 요게 P의 X가 2인 경우하고 3인 경우 이렇게 더하겠지. 그럼 이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래서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표현분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지. 그지? 도수분포표하고 확률분포표는 똑같은 거죠. 그지? 이런 성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들이 돼 있다. 이런 성질을 그대로 갖고 오더라. 그래서 각각의 확률들은 0하고 1 사이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뭐 여기 안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것들을 찾는 문제들이 꽤 많지. 그지? 그런 것들이 좀 많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또 구해보면 요 표를 그대로 가지고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네 번째. 평균을 구해보면 2가 한 개 있다고 그랬고요. 그죠? 3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2개 있다고 그랬고요. 4가 한 개 있다고 그랬고 평균이 4로 나눴지. 그치? 요거를 확률 입장에서 보면 요 2라는 애는 4분의 1이 있었고 3이라는 애들이 4분의 2고 4라는 애가 4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야? 시그마의 별량 곱하기 도수 한 놈을 총도수로 나눴잖아. 그쵸? 여기로 가면 요걸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시그마의 별량,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에다가 곱하기 확률을 곱해갖고 더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지. 같은 얘기죠. 그죠? 총도수가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그지? 확률이 되는 거니까. 이게 별량하고 똑같은 거죠. 평균 이렇게 구하면 되고. 똑같이 구해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산을 구해보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평균이 얼마나 나왔어? 2가 나오죠. 2. 2분의 1. 요거 1. 요거는 4분의 8이니까 2가 나오지. 2가 나와. 그럼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1-2의 제곱이 하나 있었고 2-2의 제곱이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고 3-1의 제곱이 한 개 있었지. 이걸 4로 나눈 거죠. 그쵸? 그럼 요거는 확률로 따져보면 어차피 똑같이 쓰는 거지. 편차에 확률을 곱하는 거죠. 편차 제곱에다 확률을 더하면 되죠. 4분의 2 더하기 3-2. 요거 2인데 왜 1이 됐냐? 곱하기 4분의 1. 그쵸? 여기서는 어떻게? 시그마의 편차 제곱 곱하기 확률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쵸? 여기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는데, 그지?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나누기 총도수.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확률로 바뀌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치? 이항분포.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별량이 무작위로 있는 애가 있었죠. 그지? 요런 애들이 있었지. 여기서도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었지. 그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죠? 무작위로 있는 거. 규칙이 없다라는 거죠. 규칙성이 없는 거. 규칙이 하나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별량이 약간 중복이 돼 있는 거. 그지? 중복이 돼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도수 분포 이렇게 만들어 갖고 얘를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서 여기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규칙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고, 규칙이 요거보단 조금 나은데 그래도 이제 별로 없는 경우고, 아예 규칙이 있는 애가 있죠. 별량인데 규칙이 있는 경우,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애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애가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얘네는 데이터를 줘야 되지. 규칙이 없으니까. 얘도 데이터를 줘야 되지만 얘는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뭐야? 몇 가지. 두 가지지 여기서. 이항이니까. 두 가지 자료로 만들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는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이항, 바이, 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트리뷰션이라고 해요. 바이가 두 개란 뜻이야, 두 개. 노미얼이 팩터란 뜻이에요. 두 가지 요소로 만드는 분포라는 뜻이죠. 오케이? 예를 들어 보면, 요거는 표를 줄 필요가 굳이 없어요. 표를 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2회만 던질까? 2회만 던지자. 2회 던져서 소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해보자. 어? 그럼 x가 몇 개 나올 수 있어? 2회 던지니까. 2회 던졌는데 소수가 가장 적게 나오면 몇 번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겠지. 그치? 이게 개가 나오죠, 개. 그렇죠? 물론 도수로 써도 돼. 도수로 써도 되고, 확률로 쓰는 것도 이제 둘 다 해보자고. 자, 두 번 던졌는데 소수가 안 나와. 소수라는 게 주사위에 뭐뭐 있어? 1. 아니죠. 2하고 3, 5, 3개지. 그치? 소수가 2, 3, 5. 아, 3개면 재미가 없어. 소수로 하지 마. 3의 배수로 해. 3의 배수. 3배수. 그쵸?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3, 6밖에 없지. 3, 6밖에 없으니까 안 나온다 그러면 1회 때 몇 개가 나와? 1회에서 3의 배수가 안 나오려면 4개. 4개. 2회에서 4개 나와야 되지. 얘는. 한 번 나오니까 1회에서
1회에서 2회에서 1회에서 3의 배수가 안 나와. 2회에서 나와. 2회에선 안 나오고 1회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둘 다 나와야 되니까 1회에서도 나오고 2회에서도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개가 얼마야? 36개가 되겠죠. 그쵸? 그럼 요거를 확률 따져보면 어떻게 따지는 거야? 요거 나누는 거지, 36으로. 그쵸? 그럼 얘는 얼마야? 6분의 4 곱하기 6분의 4. 그치? 얘는 6분의 4 곱하기 6분의 2인데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2C 1이 붙는 거지? 어? 어디서 나올 거냐? 요거는 6분의 2 곱하기 6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얘가 지금 알려준 건 뭐야? 주사위라는 거 하나 알려줬고 2회 던져서라는 거 알려줬고, 그지? 그래서 3회 배수가 나오는 횟수라는 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 알려준 건 뭘 알려준 거냐면 시행 횟수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시행 횟수 몇 번? 2번. 그치? 그 다음에 뭐? X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였어? 3분의 2, 6분의 2. 6분의 2라는 거 알려준 거죠. 3의 배수. 요 두 가지 사실로 요걸 만드는 거지? 여긴 6분의 4, 6분의 4. 여긴 6분의 4, 6분의 2인데 요거 좌우 바뀌는 거. 6분의 2, 6분의 2. 그쵸?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얘는 솔직히 이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면 돼? X라고 하는 애가 아까 이제 얘 이 약자가 바이노미얼이니까 이제 B자를 쓰는 거예요. B. 옆에 B. 시행 횟수 2번에 6분의 2를 따른다.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면 이 표를 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게 돼요. 그죠? 그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면 X가 이항분포에 N의 P를 따른다라고 하면 X라고 하는 애는 0부터 시작하겠지? 쭉쭉쭉쭉. 중간에 이제 K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고요. 쭉쭉쭉쭉. 시행 횟수가 N번이니까 N이 끝이겠지, 그지? 그럼 합계 그러면 1이 나오죠. PX. 그쵸? 그럼 이게 뭐야? X라고 하는 애가 K번 나온다는 뜻이죠? X가 K번. 나오니까 성공을 몇 번 한다는 얘기야? 성공을 K번. 그지? 그럼 실패는 N-K번. 그지? 이건 성공. 이건 실패. 이건 어디서? 이 K번이 어디서 성공하냐 이거지. 그래서 NCK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긴 거, 요 K번에 이제 확률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이항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떨 확률? P의 X가 K일 확률을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요거 이제 사이사이를 더해야 되지? 더해야 돼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X가 이항분포에 뭐 60번을 던지는데 60번을 던져서 한 번 성공한 확률이 뭐 5분의 1이다. 어? 이런 무슨 게임이 있다고 쳐봐. 게임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뭐 45번에서 X가 47번 사이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실제로 동시에 일어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45인 경우, 46인 경우, 47인 경우에서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구할 수 있지? 얼마? 5분의 1이 몇 번 일어나? 45번. 그럼 5분의 4는 몇 번 일어나? 15번. 그지? 60번 중에 45번이 어디서 일어나니?
60번 중에 46번이 어디서 일어나니? 5분의 1이 46, 5분의 4가 14번, 그죠? 60에 C에 47이 47번 이기고 5분의 4 13번 지는 건데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작으면 그냥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13번에서 x가 44, 43번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야. 그럼 이거 언제 계산하냐 이거지. 그쵸? 이걸 어느 천년에 하냐 이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체할 만한 애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뭘 해보게 되냐면 이거를 분포표를 그려보면 이항분포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거를 좌표 평면에 표시를 좀 해보면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에 n, P가 있다 쳐봐. 그러면 요게 n이 작을 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나타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n이 이제 점점 커지면 뒤쪽으로.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충분히 크다고 하면,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면, 그 충분히 크다라는 거를, 어떤 사람은 n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n이 50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np가 5 이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든 상관없어요. 충분히 크면 얘가 완전한 정기분포의 모습을 띈다. 정기분포 이제 뒤에서 다시 또 할 거지만. 그래서 요걸 이제 대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항분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분포로 대체할 만한 게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뒤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따르기 위해서는 또 뭘 구해야 돼?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구해야 되죠, 그죠? 이항분포에서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어떻게 구하냐? 물론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히도 NP일 경우에 그래서 평균은 N 곱하기 P가 되고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가 되더라. 요거에 대한 증명은 미분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항분포가 너무 고마운 거지, 그지? 표를 그리지 않고도 평균하고 분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 평균하고 분산이 우리는 목표니까 이항분포에서는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죠. 정규분포로 가는 건 이제 정규분포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항분포랑 연결을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을 구했으니까 얘는 근사적으로 따른다 정규분포를 평균하고 분산을 이렇게 써줘요. MP고 MP 1-P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쓴다. 그럼 나중에 이제 정규분포 하면 표준화 해갖고 쓰는 걸 또 하면 됩니다.